가장 이상적인 것은요, 이런 루프 테라스 조명을 여러분들 가정에 모두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여러분 가정 테라스, 베란다, 정원 공간이 모두 이런 야경을 볼 수 있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일반 아파트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거실은 획일적인 일실 일등 조명 방식으로 인해서 휴식을 위한 이런 공간이 아니고, 공간이 긴장도가 높고 지나치게 밝고 눈부시기만 해서 외부의 야경이나 야간의 정취는 온데간데 없이 이런 거울의 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와 외부 공간의 밝기감 차이 때문에 외부에서 내부만 잘 들여다보게 되는 이런 취조실 조명이 되어서 불쾌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실내외 공간의 밝기감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실내와 실외의 밝기 차이가 심한 일실 일등을 쓰지 말고 실내외 밝기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실내는 밝기감을 낮추고요, 외부에도 밝기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실내에 있는 이런 시선을요, 외부로 옮길 수 있도록 하면서 외부 경관을 쾌적하게 전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선이 외부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런데 거실 창밖에 좋은 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지난주에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집에 이 멋진 외부의 그 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실외의 그 밝기감을 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요즘 아파트는 베란다 확장형이 많아서 발코니가 없는 경우도 많고, 거실 조명 잘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거울의 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씀들 하셨어요. 그리고 10평대, 30평대 한국의 아파트들 위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인테리어 업을 전문으로 하고 계신 분께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영상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상업 공간에서도 응용이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요, 이런 루프 테라스 조명을 여러분들 가정에 모두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여러분 가정 테라스, 베란다, 정원 공간이 모두 이런 야경을 볼 수 있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일반 아파트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제 수업을 좀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일실 일등이 왜 문제가 있으며 적어도 이런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기본적인 주거 공간이나 거실 조명의 문제와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조명 디자인 046, 049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빛의 소통은 곧 시선의 소통이라는 거죠. 조명이 쾌적하고 편안하면 시선도 자연스럽게 내부와 외부 공간을 오가면서 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외부로도 연결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업 공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와 외부의 색온도에 대한 통일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야경이 아름다운 테라스 조명 연출법 세 가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내 조명을 더 잘하자. 그러니까 거실 실내 조명을 체계적으로 좀 잘 만들고요, 그리고 시선을 실외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자는 거죠. 이렇게 시선이 밖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해주자는 거죠. 거실 천장에 설치하는 일실 일등, 여긴 지금 없죠. 그런 직부등, 한국적 상황에서 많은 것들 쓰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다수의 조명을 설치해서 LDK, 그러니까 거실 공간 안쪽에 조명을 분산시켜서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선은 외부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도록 하는 거죠. 자, 내부와 외부를 봤을 때 이 조명 일실 일등 이렇게 전체를 밝혀주는 건 쓰지 말고요, 이렇게 거실과 외부의 경계가 되는 유리면 쪽에 많은 조명을 설치하는 것들은 쓰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시선이 유리면을 통해서 반사되는 이러한 것들을 막아보자는 거죠. 이런 것은 NG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수의 조명이 이렇게 설치되고요, 대신 LDK 공간 안쪽으로 많이 설치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산 설치될 필요가 있죠. 유리면 쪽에는 최대한 밝지 않은 조명이 설치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도 자연스럽게 외부 공간을 밝혀줄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해서 시선적으로도 외부로 잘 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 자료는요, 주방 조명 연출법, 그래서 제가 조명 디자인 045편에서 설명을 드렸고, LDK죠. 그러니까 거실 조명 설계할 때 항상 리빙, 다이닝, 키친, 그래서 주방이라든가 식탁 공간도 시선적으로 연결을 잘 하셔야 됩니다라는 거 강조해 드렸죠. 그래서 시선의 소통이 중심이 돼야 되고, 조명의 밝기감의 균형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코니스 조명 방식으로 설계된 사례죠. 그래서 빛을 벽면에 반사시켜서 LDK 공간 안쪽을 밝혀주고 시선을 유도하게 되죠. 저 안쪽으로도. 그리고 외부의 야경으로도 시선을 이렇게 유도하게 됩니다. LDK 공간 내부 쪽을 보게 되고 외부의 야경으로도 시선을 유도하게 됩니다. 코브, 코니스, 밸런스 같은 용어들이 다시 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간접 조명 용어들이 생소하신 분들은 조명 디자인 036, 037, 038편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로 시선이 잘 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내부의 벽면을 밝혀주는 시선, 그 다음에 외부 공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침실 공간에서도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외부에 뷰가 없으면 차라리 막아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커튼 조명하고 식생 조명 사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도식화 시켜보면 외부에 마땅한 뷰가 없을 때는 차라리 이렇게 막아버리자는 거죠. 확실하게 보이지 않도록 해놓고 외부에 준하는 어떤 시각적 장치들을 놓고 보여주자는 겁니다. 제가 거실 커튼 조명을 2014년도에 쓴 주거공간 조명 디자인과 시뮬레이션이란 책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상부와 하부 커튼 양쪽 모두 빛이 향하도록 밸런스 타입으로 설계를 했죠. T5나 LED 라인 램프로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램프가 보이지 않게 하면서 커튼을 밝혀주는 조명 계획입니다. 자, 이것은 코니스 조명 방식으로 연출한 거실 커튼 조명입니다. 간접 조명 설계에 기본이 좀 돼 있으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외부에 보기 싫은 뷰가 있을 때 이렇게 커튼으로 막아버리자는 거죠. 자, LED 커튼 조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간접 조명 방식하고 비슷하죠. 월워셔랑 비슷한 방식으로 돼 있는데 커튼을 달면 커튼 조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상업 공간에서도 외부의 뷰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또는 또 다른 어떤 벽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커튼 조명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엄격히 얘기하면 커튼 조명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 방식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외부의 자연광이 잘 투과되는 이런 하늘하늘한 소재의 커튼에다가 크리스마스 장식 조명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익적 요소가 가득한 공간 전체의 밝기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커튼 조명이 연출됩니다. 자, 창밖에 보기 싫은 전망을 가리는 용도로도 바람직하고요. 크리스마스 장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색의 변화를 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그 위에 장식이나 조화를 함께 놓고 연출해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실내에서 실외로 시선이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마주한 벽면 쪽에 시선에는 이러한 어떤 빛의 장치들이 시각적으로 조성이 돼야 됩니다라는 말씀 강조해서 드렸죠. 식생 조명을 그림자와 함께 연출을 해서 마치 실내에 있지만 실외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을 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사례들은 실외 조명 사례인데, 실내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조화나 작은 화분으로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내 인조목 자작나무인데요. 이거를 업라이팅 조명 연출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 시즌에 이벤트 조명으로도 연출할 수 있고요. 크리스마스 장식을 달면 되겠죠. 이러한 실내 공간의 연출은 갑갑한 아파트 실내에서 인공광으로도 충분히 자연광 느낌을 낼 수 있도록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실내에다가 커튼 앞에 놓고 아니면 외부를 막아놓고 연출을 할 때는 조화나 화분을 놓고 업라이팅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외부에 뷰가 없으면 만들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루프 테라스 느낌의 실내 정원을 연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에도 볼만한 야간 경관을 만들어줘서 시각적으로 외부를 바라볼 수 있게 시선을 이동시켜 줍시다 하는 내용이죠. 자, 실내외의 밝기감의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자주 드리는데요. 외부로 시선이 가지 못하고 있죠. 더 갔으면 하는데 마주한 벽면이 밝지 않으니까 시선이 멈추게 되죠. 이건 NG 사례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시선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향할 수 있도록 마주한 벽면을 충분히 밝혀줄 수 있는 장치, 이러한 것들을 해주자는 거죠. 이건 일본 사례예요. 일본은 아파트를 선호하진 않죠.
물론 일본에서는 그걸 만션이라고 하지만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거는 뭐냐면 베란다 대신에 아주 작은 정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주택의 경우가 많아요. 이걸 이코다테라고 하죠. 어쨌든 이런 건축이 많고 일본인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이걸 응용하면 한국의 아파트 베란다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그런 사례죠. 마주한 벽면을 밝혀준 사례인데 화분을 놓고, 그러니까 작은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베란다나 테라스 난간 하부에 벽면을 만들어 주고요. 물론 그 사례는 지금 제가 그림으로는 안 띄워놨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벽면을 만들어 주고요. 또는 벽면의 역할을 해주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주고 밝혀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화분이나 부재들을 놓고 연출을 해주는 거죠. 한정된 베란다라든가 테라스 공간의 벽면을 최대한 활용을 해봅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거실의 실내 밝기감을 자연스럽게 외부로도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작은 광원 중심으로 설계를 하면 크게 실패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소재감을 통일시켜서 연출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낮은 광원의 위치라든가 색온도도 통일시키면 보다 공간의 긴장도도 낮춰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작은 광원 중심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광원 중심으로 설계를 한 또 다른 사례들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정원 조명이라든가 전문적인 식생 조명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별도의 강의 영상을 만들어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